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수술,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수술 딱 떠오르시죠? 얼굴에 가장 위에서 당겨주는 오늘은 이제 동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상담 오셨을 때 다 물어보세요. 아, 원장님 딱 하나만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노화가 나타난다는 거는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결국엔 중력 때문이에요. 아랫방향으로 어떤 지지 구조들, 인대들이 처지고 늘어지고 이렇게 오시는 게 바로 이제 노화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반대로 하는 게 동안 성형 수술이고요. 그러면 중력의 반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은 지구의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고, 그것을 거슬러서 거상을 한다는 건 결국 위로 향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리프팅만큼 방향이 중요한 수술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수술한다고 했을 때 가까울수록 많이 당겨주고 멀수록 덜 당겨진다는 게 리프팅 수술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동안 성형은 뭘까? 범위가 최대한 넓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스파이더맨 영화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이 착 거미줄을 붙여서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제가 이 스프링링을 하나 가져왔는데, 얘를 들어준다고 하면요, 여기서 들어줘봐야 이 위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들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곳은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고,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범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수술,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수술 딱 떠오르시죠? 얼굴에 가장 위에서 당겨주는 바로 이마 눈썹 거상술, 이마 거상술, 이러한 류의 이마 쪽에서 일어나는 리프팅 수술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동안 성형이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동안 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연세가 한 환갑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처짐이 발생한 게 보이죠. 이마가 좀 넓으시고, 자, 나이 들면 이마가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탈모가 되는 거 아닌가, 헤어라인이 뒤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마도 늘어나요. 여기 살 늘어나고 여기 살 늘어나고 여기 살 늘어나는데 여기는 안 늘어납니까? 이마 살도 늘어나서 눈썹이 여기에 걸려있던 게 점점 좀 내려와요. 저도 나이 먹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원래 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눈썹이 덮이고, 쌍꺼풀이 있던 사람도 쌍꺼풀이 묻히고, 그리고 이 콧등, 눈과 눈 사이에 이 콧등에도 주름이 생기죠. 눈썹이 내려오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눈썹이 내려오면서 생기는 일 때문에 눈이 가려지니까 이렇게 눈썹을 들게 되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죠. 결국 이마 주름은 자연적으로 생긴 주름이라기보다는 떨어진 눈썹에 대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보상을 해서 생기는 주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기가 편해지면 이마 주름은 자연히 사라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묻혔다, 눈꺼풀이 많이 늘어졌다, 이런 고민으로 오셨는데요, 눈썹 아래쪽에서 눈썹 밑거상이나 쌍꺼풀 수술을 권유받기 쉬운 눈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과거에 했던 쌍꺼풀 자체가 굉장히 큰 쌍꺼풀을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내려와서 덮인 거지. 근데 이걸 더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유할 수 있는 거는 이 넓은 이마를 줄여주고 헤어라인도 내려주면서 눈썹을 당겨 올려주면 이마 주름이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콧등의 주름도 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힘점과 장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다 당겨준다고 하면요, 이 효과는요, 중간에 어떤 고정된 구조를 만나기 전까지는 효과는 쭉 다 연결돼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길 당겨주면은 심지어 코 전체가 다 당겨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가 쪽으로 이 부분도 얘가 당겨진 것만큼 전체적인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저 요거 없애려고 이마, 그건 아니고요. 여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눈썹과 이마주름, 그리고 눈꺼풀 덮임을 해결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효과가 크고 멀수록 효과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이마 쪽에서 당긴다고 하면 이쪽에 미치는 효과는 없진 않지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여기를 당기고 싶다면 여기서 가까운 어딘가에서의 리프팅 수술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전후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단순히 정면에서 보이는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눈에는요, 눈썹이 위치해 있는 곳에 이마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마는 이제 4개의 뼈조직이 태아일 때 발생을 해서 이렇게 4개로 합쳐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패임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원래는 이 눈썹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눈썹 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위쪽 패임이 덜 보이게 되는 건데, 눈썹이 원래부터 낮았던 친구들은 여기가 툭 튀어나오고 여기가 푹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마가 울퉁불퉁해요 하면서 여기다 막 필러 막 왕창 넣고 그러시잖아요. 사실은요, 필러 넣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눈썹이 쳐져 있을 때 이 눈썹이 원래 위치인 그 눈썹 아치뼈까지 올라가 주면요, 이마는 자연히 팽팽해져요. 그리고 주름이 펴지기 때문에 그 굴곡이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마가 예뻐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름이 펴진 것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덮고 있던 피부들이 얇아지고, 이런 이제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마 축소 수술 또 이마 거상술은 큰 수술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마를 건드리니까 무슨 뇌 수술 이런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요,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 다 뼈로 감싸져 있어요. 뇌가 그렇고 심장이 그렇고 폐가 그렇죠. 그래서 이 뼈 바깥은요, 이 두개골 바깥은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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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생명과 연관된 그런 중요성 혹은 위험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큰 수술은 이 뼈 안쪽에 있는 것들, 혹은 이 우리 복막이라고 하거든요. 복막 안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수술들이 큰 수술이죠. 생명과 관련이 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마 축소 수술이나 이마 거상술은 큰 수술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니고, 심지어 회복 기간도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선입견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훨씬 좋은 수술을 놔두고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한 그 진한 되게 어색한 쌍꺼풀로 가시는 분들을 볼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닥터로미가 생각하는 최고 그리고 최우선의 동황성형은 이마 축소술, 뭐 이마 거상술 혼용되는 얘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마 축소술,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이상 닥터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